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3년 경기대학교 온라인 모의논술 문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언어 영역의 해설과 출제 의도에 대해 말씀드릴 국어국문학과의 도재학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문부터 읽어보면서 문항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1. 가의 소설에서 보이는 공장 사람들의 태도를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립하는 두 입장에 대하여 다의 생태학적 추론이 갖는 의미를 서술하시오. 입니다. 발문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할 핵심 내용은 가의 소설에 등장하는 공장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와 나의 상충되는 입장에 대해서 다의 생태학적 추론의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 지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 후반 철새 도래지인 동진강 하구에는 언제부터인가 도요새가 사라지고 있다. 고향에 돌아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병국은 철새들이 사라지는 원인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지만 근처 공장주들은 그런 병국을 못마땅해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병국의 아버지인 나의 앞으로 공장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행패에 가까운 난동을 피운다. 병국이 당국에 근처 공장에서 몰래 오염 물질을 내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노무과장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 시보건과에 접수한 진정서 사본 좀 보십시오. 노무과장은 마루에 걸터 앉아 주머니에서 복사판 서류를 꺼냈다. 종이를 받아든 내 손이 떨렸다. 방 안으로 들어가 돋보기 안경을 찾아 낄 틈도 없이 희미한 글자를 대충 훑어보았다. 성창비료 석유 공장은 연간 40억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다.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20분 당 공장은 야음을 틈타 암모니아 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여 그 가스가 폐교천, 석교천을 따라 안개처럼 덮쳐와 동진강 하류로 확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새벽 4시 10분 동진강 하류에서 오징어 잡이에 출어하려던 어민 18명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신한 사건이 있었다. 당사는 기계 밸브가 고장나서 가스가 샜다고 변명하지만 이런 사건은 일주일을 주기로 이미 수십 차례 반복되었음을 입증하며 관계자료 별첨 이로 미루어 당사는 일부러 밸브를 틀어 못쓰게 된 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으로써 정신병자가 쓴 낙선 뭐 더 읽을 필요도 없소 하며 한 젊은이는 내가 읽던 진정서를 낚아챘다. 아, 아들놈이 낸 진정서 틀림없습니까? 노무과장에게 내가 물었다. 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자제분은 이 방면의 상습범이더군요. 지난 6월에는 풍천화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습니다. 풍천화학 역시 야음을 틈타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동진강 하류 삼각주 지대 각종 새 300여 마리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나요?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 노무과장 목소리가 열을 띠더니 새나 물고기란 말을 힘주어 강조했다. 기가 막혀서 제 놈이 실신했다거나 가족이 떼죽음 당했다면 또 몰라. 한 젊은이가 가소롭다는 듯 시큰둥 말했다.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에
오늘날 조국 근대화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줄 선생도 알지요. 다른 젊은이가 내 눈을 찌를 듯 손가락질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미친놈 짓거리를 이번으로 뿌릴 뽑아야 해. 이 글은 김원일 선생님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라는 제목의 소설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국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읽어야 할 메시지는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진정서를 낼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제 이런 태도를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 놈이 실신했다거나 가족이 떼죽음을 당했다면 또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은 보이지만 한편으로 새나 물고기와 같은 자연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에 오늘날 조국 근대화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줄 아시지 않느냐라고 되묻는 부분에서 국민소득 1,000달러라고 하는 경제성장의 지표, 그리고 조국 근대화라고 하는 어떤 경제성장에 대한 가치, 이걸 굉장히 우선시하고 자연물, 새나 물고기와 같은 자연물, 더 크게는 환경에 대한 어떤 이용자의 의식 또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 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산판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 글은 신영복 선생님의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국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는 것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표현을 좀 더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자연을 생산의 요소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의 글쓴이에 의해서 경제학의 폭력성이라는 용어로서 비판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판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이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인간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태도를 어떤 자연을 신성시하고 심지어는 경외하는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태도의 핵심은 자연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서 자연은 보호되어야 하고 심지어는 신성시 될 수 있고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다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케냐 사람들이 크고 곧은 나무를 보호한 데에는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 또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키쿠유 사람들은 베어지지 않고 서 있는 나무를 숲의 벌목에 저항하는 나무라는 뜻인 무레마키리티라 불렀으며 베어낸 나무들의 정령이 이 나무들에 깃들었다고 여겼다. 그리고 정령이 다른 나무로 옮겨간 뒤에야 이 나무를 벨 수 있었다. 사람들은 베어낼 나무에 나뭇가지를 기대어 놓았다가 다른 나무로 옮기거나 나무를 베자마자 그 자리에 곧바로 또 다른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나무의 정령을 다른 나무로 옮겨가게 했다. 그런 조심스러움이 무지막지한 벌목을 막은 것은 분명하다. 중략.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집 가까이에 있는 무화과 나무 근처에서는 땔감으로 쓸 잔가지를 주워오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 나무는 하느님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무화과 나무를 하느님의 나무로 인식하는 데에는 일종의 생태학적 추론이 뒷받침된다. 깊이 뻗은 무화과 나무 뿌리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켜 지표면에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한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를 죽이거나 해치면 흙이 불안정해지고 물의 저장과 방출이 어려워진다. 무화과 나무를 약재나 식량으로 이용해 왔을 많은 사람이 때때로 겪어야 했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왕가리 마타이의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독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지문을 읽어보았는데요. 다지문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지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연을 신성시하고 경외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의 글쓴이가 견지하고 있는 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부분은 다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연을 신성시하고 경외하는 태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생태학적 추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깊이 뻗은 무화과 나무 뿌리가 산사태를 예방한다. 빗물을 땅속에 저장하고 순환시켜서 냇물이나 개울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이런 무화과 나무가 자연에 대해 인간의 생존 환경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기여,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서술이 나오고요. 이어서 무화과 나무를 죽이거나 해치면 흙이 불안정해지고 물의 저장과 방출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겪어야 했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화과 나무의 어떤 생태학적 기여였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자연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가 인간의 보호 대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나무에 의해서 인간의 생존 조건이 유지되고 보호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생태학적 추론이라는 명칭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제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 발전과 자연 보호 사이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라고 하는 비교적 익숙한 주제를 담고 있는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논리적인 사유와 추론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워 인간의 이익을 강조하는 태도와 그와는 반대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자연물을 보호하려는 관점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밝히고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생태학적 관점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 의의를 서술하는 것이 본 문제에서 핵심적인 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이냐 자연 보호냐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의 상충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많은 어떤 공부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연을 이용하여 경제 발전을 이러한 맹목적인 가치가 결국에는 인간의 생존 환경을 위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립적인 입장에 대한 이해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지문에서 나왔던 생태학적 추론이라고 하는 제3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서술하도록 하는 것이 출제 의도였습니다. 문항 해설입니다. 제시문 가는 김원일 선생님의 소설 도요새에 관한 명상에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조국 근대화라고 하는 경제적 합리성과 성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공장 사람들의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자연에 위해한 물질이나 폐수를 함부로 방류하는 공장 사람들의 이기심은 병국과 같은 사람들을 정신병자나 미친놈으로 취급하거나 또는 한갓 새나 물고기로 상징되는 자연을 오직 인간을 위한 자원의 일부로만 간주하도록 만듭니다. 조국 근대화 그리고 경제 발전 지문에서는 일천불 달성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런 인간이 상정한 근대화라거나 경제 발전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자연은 심지어는 훼손되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장 사람들의 태도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제시문 나는 신영복 선생님의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의 일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저자는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간주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직 경제적인 논리에서 자연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가의 공장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윤의 극대화라는 경제적 합리성은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 심지어 인간을 위한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시문 나에 나타난 저자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에 나타나는 공장 사람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많은 수험생들께서도 이해하고 충분히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다의 생태학적 추론의 관점에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문제는 제시문 가와 나에 드러난 태도의 대립이 해소를 위한 제3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 경제와 보존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 이 두 관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사실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위해서는 경제 발전이 심지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두 가지 태도의 대립은 해결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령 제시문 나에서 엿보이는 글쓴이의 태도는 자연, 여기서는 나무로 서술되어 왔는데요. 자연을 인간과 동격의 존재로 보거나 더 나아가 자연을 신성시하며 영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이나 동물의 활동을 고작 소비하는 활동으로만 치부하는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연을 바라보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태도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시문 가에 나타난 공장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시문 나의 글쓴이의 태도는 당장 인간이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고서 이상적인 이야기만 주장하는 그런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심화되고 깊어지기만 할 뿐 그 중간에 해결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제시문 다에서 언급한 태학적 관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냐의 원주민들이 보여주는 자연을 신성시하는 태도 안에는 실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돕는 공존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이분법 중에 하나를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인간과 자연이 생태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고 반대로 자연이 인간의 생존 여건을 보장해주는 이런 상호적인 호혜적인 관계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런 개발주의 또는 보호주의라고 하는 대립된 입장을 어떻게든 중간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관점으로서의 생태학적 추론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점 항목과 채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점 항목입니다. 1번 제시문 가와 나를 읽고 논제가 제시하고 있는 딜레마의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력, 논리력, 분석력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2번 제시문 가의 공장 사람들의 태도를 나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3번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이 가진 장점과 한계를 추론할 수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4번 제시문 다를 읽고 생태주의가 가진 의의를 제시할 수 있는가. 추론력, 창의력, 논리력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5번 어문 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채점 기준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면 A 등급입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1번 또는 3번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면 B 등급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중 2번 또는 4번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면 C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위의 요건 가운데 1, 2, 3, 4, 5번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중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할 경우에는 D 등급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요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글로 판단될 경우에는 E 등급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항에 대한 출제 의도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모의논술 사회영역 해설을 맡은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사회영역 모의논술은 크게 4가지 제시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와 나 지문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두 여성과 관련된 사례가 각각 나와 있고, 다와 라 지문에는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여성의 역할이나 본성에 대한 특정 관점들이 나온 지문입니다. 그럼 먼저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항 2. 가에 나타난 동상의 의미를 다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나에 나타난 초상의 의미를 라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이 문제에서는 가와 나에 나타난 동상과 초상이 나타내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를 각각 다와 라 지문에 제시된 관점에서 평가해서 논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다와 라에 있는 제시문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이 다 관점에서 가의 그 동상의 의미를, 또 이 라 관점에서 나의 초상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지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와 나 지문입니다. 가 지문을 보시면 메릴린 먼로라는 이제 연예인이 굉장히 예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치마 안에 속옷이 보인다거나 이제 여성성을 강조하는 그런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 미국 시카고의 메릴린 먼로 동상은 상업적이고 성차별적인 전시물로 논란이 많았다. 광고, 영화, 공연 등에서 성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성상품화라고 한다. 법의 테두리 내의 상품화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가치에 부합하며 자신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여 상품화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성상품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즉, 이 가 지문은 메릴린 먼로의 이 동상이 성상품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 성상품화라는 것이 자본주의 가치에 부합하기도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하기에 이를 옹호한 그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이 가 지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라던가 아니면 성불평등과 같이 성상품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릴린 먼로 동상 그 자체는 지문에서는 성상품화 측면에서 여성의 존엄성을 낮추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 지문입니다. 지문에도 이제 그림이 같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에게 익숙한 5만 원권 지폐입니다. 이 지폐 안에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특히 여성이 나타나 있고요. 굉장히 단아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2009년에 처음 발행된 5만 원권에 첫 여성 인물인 신사임당의 초상을 넣었다. 율곡 이이를 키운 어머니로서 세계 최초로 모자지간이 지폐의 인물이 됐다. 이처럼 여성이 지폐 모델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강력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결국 기존의 남성의 지위나 권리가 굉장히 높았던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그런 사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 메릴린 먼로와 신사임당은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하나는 부정적으로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 지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근대 사회는 지배층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되었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이 사회의 주체로서 주목받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동아시아 각국은 근대화 초기에 충실한 어머니이자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현모양처와 같은 전통적인 여성관을 가르치기 위해 여성 교육을 추진하여,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교육을 통해 여성의 권리에 눈뜨기 시작하여, 일본에서는 부친의 가부장적 권위에 저항하고 강요된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등장하여, 중국에서는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악습인 전족을 거부하고 남성들과 함께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분위기가 퍼졌다. 네, 이 지문은 동아시아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기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에 눈을 뜨고 또 기존의 전통적이었던 그런 여성관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사회의 주체로 주목받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앞에서 보았던 가 지문과 연결해서 평가해보면, 이 가의 메릴린 먼로 동상은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관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그런 여성관을 탈피하여서 자유롭고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오히려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본성 때문에 그들이 각각 현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본성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와 같은 남녀 관계가 유지되고 상식과 인간 정식의 본질에 주어 볼 때 어느 누구도 남녀의 본성에 대해 안다거나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만일 사회에서 여성 없이 남성만 살았거나 반대로 남성 없이 여성만 살았다면 또는 지금부터 여성이 남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회가 존재한다면 각각의 본성에 내재한 정신적, 도덕적 차이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여성의 본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확실히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 제시문 라에서 말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본성이나 그에 따른 적합한 역할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 지문을 통해서 저희가 앞에서 보았던 나의 심사임당의 어머니로서의 그런 역할이 그려진 초상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본다면 이 심사임당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여성에게만 적합하거나 바람직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특히 이 훌륭한 여성상으로서 집회 모델로 이런 심사임당의 그런 전통적인 여성관이 선정된 점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여권 신장의 결과물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와 나가 보여주는 여성상은 절대적이지 않고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본 모의논술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성의 본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고 또 새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의도로 출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은 주어진 제시문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인물 동상 그리고 초상이 상징하는 바를 잘 분석해서 이것이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추론을 통해서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문항 해설은 제가 이제 앞에서 구두로 다 설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출제 의도와 문항 해설을 기반으로 한 채점 기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 채점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시문 가의 동상이 성상품화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력 측면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제시문 나의 초상이 여권 신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력 측면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채점 항목은 제시문 다의 내용을 통해서 가의 동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분석력, 논리적 추론, 그리고 체계적 사고 능력을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네 번째, 제시문 라의 내용을 통해서 나의 초상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는지 이 점을 분석력, 논리적 추론 능력, 체계적 사고 능력을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기본이 될 수 있는 어문 규정이나 원고 분량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구성력, 표현력 측면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채점 항목을 기반으로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경우에는 A등급, 위 요건을 다 충족은 하고 있지만 1 또는 2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는 B등급, 그리고 위의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지만 그중 3 또는 4에 대한 부분이 기술된 부분이 미흡한 경우 C등급, 그다음에 위의 요건 가운데 1, 2, 3, 4, 5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중 2 이상이 매우 불충분할 경우에 D등급, 마지막으로 위의 요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는 E등급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모의논술 사회 영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경기대 논술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